안녕하세요, 와치즈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올해가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러스라는 이제 대형 투자회사가 파산한 지 이제 10년이 되던 해였고, 그때 10월, 정확하게 10년 전 오늘이었던 2008년 10월 24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거보다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해 5월 정도 지수가 이제 1900선이었었는데 지수 1000 이하로 이제 폭락을 하죠. 그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느꼈던 공포감은 상당했고, 정말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올해 10월 달에도 지수라든가 이제 시장 하락이 이제 상당한 지금 상황이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10년 만에 그때 정말 어땠는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이제 또 요약하자면 리만 사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고, 미국의 이제 부실 그 부동산 그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상품으로다가 많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의 부실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이제 한 번에 폭발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기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줬던, 상당히 규모 있었던 이제 금융위기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크게 충격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정말 그 미국은 뭐 대마불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만큼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미국 자체가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미국에 있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터져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정말 상당히 컸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2007년도에 이제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저도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도 다 팔아가지고, 2006년도에 팔아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을 당시여가지고, 제가 한 금융자산만 한 2억 5천 정도?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 근데 그게 2008년 5월서부터 10월까지 불과 한 5개월 정도 만에 그 중에서 한 2억 가까이가 사라져요. 근데 이제 뭐 종합지수가 한 50% 빠졌으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한 6, 70%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8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초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조짐이 상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2007년도에도 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2007년도에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2008년 초서부터 약간 이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2008년 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유가가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가지고 배럴당 막 150달러를 넘어서고, 지금 생각하기엔 정말 그 힘든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때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유가가 올랐다라는 거 보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제 석유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비용이 70달러 선에서 150달러로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겠구나, 이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 실적이 비교적 그때 당시 기억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온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 뭐 실적이 좋으니까 들고 간다, 뭐 이런 식이었고, 한 5월 6월 정도에는 1500? 지수 1500으로 빠져요. 5월 6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지수 1500 빠졌을 때는 설마 이제 1500 이하로 빠지겠나, 그 뭐 실적 대비, 그리고 뭐 이제 지금까지 성장한 뭐 국제 경쟁력, 그리고 중국발 뭐 수요도 양호하다,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1500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6, 7월 정도 되면서 1500선이 처음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공포감이 좀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다가는 여기서 더 빠질 게 없다, 지금 이제 주식을 사서 이제 홀딩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9월 달에 리만 사태가 터집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한 1200대까지 빠졌다가 바로 이제 1500대를 회복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이유냐면,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원인을 제공했던 리만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페타콤블리라고 하는데, 기정사실화 됐다,
악재가 이제 수면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지수를 좀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게 다시 반등이 되면서 이제 좀 지수가 좀 정신을 차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해 10월 들어서면서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인터넷 게시판 이게 뭐 증권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아고라라고 있죠. 뭐 그런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었죠. 국가가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더 빠지고 더 위험해진다. 이런 이제 위기론이 팽배해지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뭐 CDS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그때 2008년 10월 24일 정확히 오늘로부터 10년 전 그날 코스피 지수가 1000 이하로 하락하고 하루 만에 전체 시장 자체가 10% 이상 하락을 합니다. 그때 충격이 정말 근데 의외였던 건 뭐냐면은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1500을 처음 깨졌을 때 한 8월, 9월 정도 해가지고 1500이 좀 깨졌을 때는 그때는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지수가 그런 식으로 밀려버리니까 이제 공포감이 상당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1000 이하로 빠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뭐 또 공포감보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주식을 더 사야 된다. 오히려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로. 사실 뭐 HTS를 켜가지고 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걸 보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좀 편한. 그래서 사실 그때 9월서부터 10월, 뭐 11월 그해 가을에 정말 투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 자체에도 그 전에 비해서 일도 좀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협력업체들도 좀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특별한 일 없어도 집에 일찍 와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근데 이제 뭐 뭘 공부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과거에 즐겨보던 이제 책부터 보고 그때 이제 뭐 호스톨라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알고 싶은 투자의 비밀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돼서 지금은 안 나오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안에 뭐 네이클로바가 있네요. 누가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책에 이제 금융위기의 속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들고 있었던 보험을 해지해가지고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라도 절약을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또 사고 왜냐면은 뭐 그때 당시 들고 있었던 회사가 실질적인 PBR이 0.1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거의 한 뭐 2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시총 거의 200억까지 빠졌는데 들고 있었던 현금이 500억이고 그리고 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제 상장 계열사 지분만도 그래도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이게 도저히 막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짜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부채가 없었어요. 부채가 아니라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출을 갖고 있었으면 정말 엄청나게 이제 큰 압박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회사는 좀 이제 안정적인 회사여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생활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출이 없었다라는 점 뭐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이 평온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일본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20년간 일본이 이제 20년 동안 이제 저성장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이제 뭐 제조업 분야에서 좀 이제 약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때도 좀 심했었어요.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이제 버블붐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제 그게 된다. 그때 비관로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부동산 폭락론자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2008년도에 꺾인다, 2010년도에 꺾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쭉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도 한국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경제 관련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감사법인, 그리고 이제 뭐 하게다카라고 그 해외 헤지펀드가 그 일본에서 구조조정돼 이제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들을 M&A하고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일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그런 그 경제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바가,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 책이죠. 이게 책으로 나왔던 거를 이제 그 드라마 했던 건데, 하게다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제 필명 와시즈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예, 헤지펀드 회장. 호라이즌 캐피털의 와시즈 마사히코. 여기서 이제 와시즈라는 이제 필명을 따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때 이 와시즈라는 필명을 제가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금융위기라든가 시장 폭락 이런 거를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자, 이런 취지에서 이 필명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묵시록 카이지라고, 어떤 사람이 그 심리적 공포에 빠졌을 때, 그리고 도박, 투기,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시장 자체가 도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트레이딩적인 요소도 있고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런 이제 급격한 이제 변동성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잘 표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이라든가 멘탈적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가 많이 됐고, 대신에 이렇게 좀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앞으로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좀 굳어진 표정이 지금까지도 사실 뭐 이렇게 표정이 좀 살아있고 좀 즐거워야 되는데, 약간 이제 좀 굳은 표정이 이제 그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돈을 많이 벌어도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약간 좀 이런 이렇게 굳어진 표정이 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그 캐피탈리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또 왜 무슨 게임이 무슨 뭐 도움이 되냐 경제에. 근데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게임이, 캐피탈리즘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그 산업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돌아가는 속성 자체가 게임 시스템에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때 배운 게 지배구조, 그리고 이제 홀딩스라는 이제 그 지주회사 체제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들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런 속성도 알게 됐었고,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사업투자에 대한 어떤 그 차별화, 그 모델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 이 부분을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의 그때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사실 기업가가 그런 측면에서 좀 존경받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금융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업투자라는 점도 그때 알게 됐었죠. 그 게임으로다가 이제 뭐 10만 달러, 한 1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부동산 거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그때 당시 그 게임상에서 이제 그 10만 달러 시작해서 100억 달러 정도씩을 벌었는데, 사업 투자를 한번 벌어보고, 이제 그 금융 투자로 해서 벌어보고.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전업 투자자가 된 그 계기가 그때 이제 또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금융을 해서 하는 것보다 그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기 훨씬 더 힘듭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제가 그때 그 게임으로 이상한 테스트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부러 유가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 내 유가를 완전히 이제 다 그 원유라든가 에너지를 다 장악하고서는 그걸 엄청나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가지고 원유 자체가 의미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누군가가 어떤 자원 자체를 독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건 좀 어렵겠구나. 대체제가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그때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조정받으면 그것대로 좀 변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뭐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일인데 10년 전 27일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뭐 지수 뭐 800 얼마까지 내려가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0까지 빠진다. 그리고 뭐 HTS에는 전체 그 관심 종목 뭐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 아, 빨간색이 아니죠. 파란색이죠. 아, 정말 그 뭐 폭풍과 몰아쳐도 이럴 정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천이 깨졌을 때 뭐라도 좀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갖고 있었던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1,000만 원을 11월 초 또 심사하고 그런데 또 며칠 걸리는 바람에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 1,000 이하 있던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사긴 샀는데 이제 그 1,000 이상에 샀죠. 한 1,100. 근데 그때 샀던 근데 이제 그때 투자했던 그 1,000만 원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7개월인가요? 7개월 만에 10배가 오릅니다. 그 1,000만 원이. 그리고 뭐 제가 원금을 그 원금 이제 평가서 들어다가 지금 10년 전 이때쯤에 마이너스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던 게 복구되는 데도 한 7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기 좀 힘든 분이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갔거나 정말 그때 IMF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경기가 좀 무너졌다. 그랬었으면은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그때 정말 투자 판단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도 좀 얘기를 좀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흑자부도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요인이었었냐면은, 그때 이제 외환이 그 전에 이제 그 외환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환율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때 키코라고 해가지고 그 환율 관련한 이제 파생 상품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합니다. 워낙 강세가 돼서 원화가 이제 뭐 한 1,100원, 1,200원인 게 막 900원 이하로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가지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키코 상품을 가입했던 업체들이 갑자기 수백억, 막 수십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생 상품 평가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산업체도 생기고, 실제로는 이제 영업이익상에서 돈을 꽤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학습 효과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후로다가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가 그 뭐 어려워지는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때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좀 비교적 큰 편이었었는데 협력업체가 그해 9월 달에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었냐면, 그 회사들은 이제 피지업체였기 때문에 도저히 부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을 하고, 그 매각을 한 인수를 한 회사가 이 회사의 유보금,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업체에 지불해야 될 그 유보금을 그걸 가지고 횡령을 한 거죠. 이상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인수한 자체에서 좀 빼먹으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그럼 그 회사는 거의 뭐 망해가다가 다른 좀 이제 대기업 계열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그렇게 협력업체가 부도날 뻔한 사건도 있었고, 저랑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졸업투자를 같이 준비하고 이제 공부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리만 사태로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상장업체 그 IR 팀장이었었는데, 그 회사가 리만 브라더스로부터 1,000억 원 정도의 그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리만 사태가 발생하면서 리만의 채권단에서 그런 자금들을 다 회수해가니까 멀쩡했던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은 진짜 저보다 한 몇 배의 고통을 받고 심적으로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오늘 이제 막 그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투자 카페라든가 그 인터넷에 이런 글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패닉이 되면은 뭐 그런 반응조차 하기가 힘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저는 이제 매월 월급을 아끼고, 근데 이제 뭐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고 이랬었으니까 그
가능했었고, 회사가 그나마 꼭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니까 가능하긴 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했던 부분들, 그리고 대출이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할까요?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는 매해가 이랬었어요. 지금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 좀 안쪽인데, 이게 만약에 절반으로 빠진다. 1000에 갔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패닉이 될 텐데, 지금 과거의 차트, 그 월봉이라든가 해서 그 과거의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은 무슨 매해 100% 올랐다가 50% 빠지, 이게 2000년, 2001년, 2000년은 1년 내내 빠졌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까지 올랐다, 500까지 빠졌다, 또 다시 900까지 올랐다가 또 빠졌다. 이런 것들 매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평가선으로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를 이제 버티는 거는 그냥 내성화됐던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회사가 뭐 별 일도 없어요. 그냥 지수가 빠지고 다른 걸로 빠지고 다 같이 빠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이었고, 그리고 자산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었던, 그 뭐 투자하면서 실제 손실을 그렇게 크게 발생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평가손상으로는 그전에도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먹었던 적들이, 그때 제가 나름의 또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하고 누구나 알만한 회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도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내성이 쌓여서, 그래 뭐 2000에서 5개월 만에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빠졌지만, 과거에 경험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고통을 참아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더 샀던 게 이제 큰 득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마 한 2달 정도만 좀 더 기다렸다 샀으면은 훨씬 더 크게 이득이지 않았을까, 크게 더 훨씬 더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지나친 욕심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후폭풍이 있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이제 폭발 사건인 동일본 대진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도 며칠 뒤에 이제 그 여진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시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급락을 한다, 폭락장애 받아가지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빠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11월에 주가를 봐보면 알겠지만, 10월 달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11월에 잠깐 이제 반등해서 1200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한 8,900 정도 한 번 더 쌍바닥이라는 걸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주가가 빠지고,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또 다른 뭐 변수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주가가 더 빠지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도 현금적인 여력이 있어도 좀 더 신중하게 분할 매수나 이런 걸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1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에도 상당히 그때 당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그때 당시 막 줄어들고 그랬었어요. 경기에 좀 강하다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좀 상황이 좀 좋은 편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했던 분들 중에서 대출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이때 주식을 팔 수도 없고, 갑자기 이제 전년도에 한 2억 가까이 이제 벌었었던 분들이 거의 대출로다가 한 1억 얼마 해가지고 마이너스 빚이 생긴 거니,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아무리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1년에 2천, 3천 모으기가 힘든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당시 기준에서도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것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저도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저도 힘든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분들을 더 위로하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주식이 언젠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좀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그분들도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 증시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 좀 안정을 찾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평소와는 틀리게 이렇게 어떤 큰 변수라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면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싸 보이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도 지금 싼 종목도 많죠. 그래서 좀 사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또 벌어졌었냐면은 증시에 자금이 아주 씨가 말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이제 증시 자금 오늘 이제 주가 많이 빠졌다고 들여다봤는데 뭐 개인 뭐 신용 미수 뭐 이런 자금이 한 뭐 9조 뭐 이렇게 뭐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 그때 웬만한 종목이 신용 잔고 같은 게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했었어요. 안 좋은 소식 뭐 누가 투자해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투자자가 뭐 자살했다, 뭐 증권사 그 뭐 관련된 사람이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뭐 환율은 이제 1,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2008년에 뭐 현업에 계셨거나 아니면 그랬었으면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또 이제 또 그 심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개인들은 투매를 하고 엄청난 폭락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외국인하고 그리고 연기금 뭐 이런 그 대형 매수 주체들은 매수를 하고 그 기업의 오너들이 이제 증여를 한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보다는 더 싸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폭락하면은 나라 경제가 망할 텐데 그럼 내가 뭐 부동산을 들고 있든 아니면 다른 자산을 들고 있었든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가 정말 IMF 수준으로 해가지고 망해버리면은 우리나라 환율 가치가 하락을 하고 한국 내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현금을 들고 있어도 생각보다 큰 뭐 베네수엘라 사례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들고 있는 현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기본 체력이 좀 튼튼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꿋꿋이 뭐 이제 가만히 버텼었죠. 그러면서 뭐 계속 뭐 월급 나온 대로 주식을 더 샀어요. 살 수 있는 이제 모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외 대출은 뭐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신용 뭐 이런 거 자체가 증거금 이런 거 싹 그 신용 불가 이렇게 딱 돼버리고 오히려 이제 뭐 공매도도 제한하고 근데 공매도도 제한했지만 대출 제한도 했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거 자체가 어려웠었어요. 은행도 이제 여차하면은 리먼 같은 이제 금융회사처럼 뭐 BIS 비율이라든가 이런 또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많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떨지 더 안 좋아질지 더 좋아질지 지금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과거 리만 사태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금 어쨌든 상당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정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더 혼란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 영상이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이제 10년 전을 되돌아보고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이 컸는데 이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환경 자체가 좀 개선됐을 때 정말 급격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면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금융위기 앞두고 전 100% 현금화를 했다. 그리고 폭락할 것 같아가지고 현금화를 했다. 근데 문제는 반등도 급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주가의 대바닥인 상황에서는 뭐 뉴스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주식을 사거나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기가 어려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그때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이제 이익도 잘 나는 한 회사
제가 가장 오래 다녔던 회사의 주식을 회사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안 샀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회사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7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아무도 안 샀습니다. 안 사요. 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또 오래 갑니다. 증시는 그보다 더 빨리 반등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관리 잘 해서 손실 관리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 상황이 개선됐을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거 10년 전 리만 사태 때를 다시 되돌아보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힘내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